이 장은 니스에서의 장면입니다. 이 장에 대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밀물대인지 보도블록 바로 앞에서 파도가 찰싹거린다. 창백한 수은등이 화답하듯 깜빡거린다. 경은 해변가 보도블록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다. 목에 걸친 만원경으로 틈틈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찾아보지만 계속되는 비구름에 하늘이 갇혀버렸다. 경이 한참을 걸어 보도블록이 끝나는 지점까지 왔을 때였다. 아득한 곳에서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기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마치 꿈에서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 자신이 좋아했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다. 금발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의 연주를 끝내고 잠시 기타를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츰 안개가 사라지고 있었다. 경은 보온병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오히려 보온병 뚜껑을 떨어뜨렸다. 금발이 놀란 듯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경도 놀랐다. 보온병을 바위에 두고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수그리며 영어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 역시 영어로 물었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연주가 너무 매력적이라 모르게 그만 띄엄띄엄 말했다. 당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너무 사랑하는 곡이라고 말하자 금발은 great 하며 that's good 경에게 달려와 악수를 청했다. 경이 당황해서 다시 보온병마저 떨어뜨릴 뻔했다. 보온병을 지켜들고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다. 다시 그레이스를 반복한다. 경이 아무렇지 않은 듯 몸을 바로하고 준비한 컵에 커피를 따라주었다. 커피 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그는 또다시 커피 향이 좋고 맛있다며 후대인 커피잔을 지켜들며 그레이트 한다. 경은 프랑스인은 보통 때 에스프레소를 마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스프레소도 마시지만 자신은 아메리카노, 커피도 함께 즐긴단다. 가기 전에는 주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한다. 안개가 벗겨지기 전 옅은 에메랄드색 바다가 서서히 드러났다.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듣다니 생각할수록 기적 같아. 경은 그 여운 속에서 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서서히 안개가 그치는 먼 바다를 응시했다. 멀리 통통배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그쪽으로 돌려서나 소리만 날 뿐 아직 배는 보이지 않는다. 경이 침묵을 깨고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서 기타 연주를 할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자신은 이 근방에서 살지만 니스 바다를 너무 좋아해 이 시간에 기타를 들고 여기를 자주 혼자 온다고 했다. 이건 자신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했다. 우리의 삶에서 극치의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만큼 자신의 주위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주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자신의 행복만큼 남도 함께 하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때 배가 된다. 너처럼 극치의 아름다움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그들도 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니? 그런 행복감을 누리는 만큼 이웃도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결국 자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르세유 대학에서 지적재산법을 전공하고 마을에서 예술작품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저런 분쟁을 맡아 해결해주는 지적재산권 소유 분쟁 해소를 위한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낮에는 틈이 안 나 가끔 늦은 밤 혹은 새벽에 나와 몇 시간씩 해변가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한때 꾸었던 기타 연주자로서의 꿈을 생각하며 즐긴다고 했다. 경이 후회는 없냐고 물었다. 지금도 아버지의 충고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기타를 멋지게 연주한 것도 남을 행복해 해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건 한정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절박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대학을 가기 위해 마드리드 대학을 들렸다가 그라나드 아람브 궁전을 갔었는데 거기서 충격을 먹었다고 했다. 이 아람브라 궁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아람브라 궁전이잖아요. 그 궁전에서 이 금발이 갔을 때 그 금발의 왕이 그 어떤 생활을 했는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타리스트의 꿈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줄 수는 없고 거기에서 감동을 먹어서 아버지의 이야기 공감을 하고 마르세유에 있는 지적재산권 전공을 해서 지적재산권 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예술가들 위해서 하게 됩니다. 선율을 뜯듯이 하는 기타의 음색은 처음부터 울림에서 오는 애절함이 절절하게 들렸다. 하얀 청바지에 질색 티도 잘 어울렸지만 어깨까지 출렁거리는 금발의 휘날림과 예술적으로 생긴 긴 손돌림이 어울려 자안에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듯 아득하게 경의 가슴을 꽉 채웠다. 금발의 휘날림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또 다른 예술이었다. 경은 연주를 마치자 기립에서 판타스틱 하며 박수를 쳐주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연주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포옹을 해주었다. 둘은 한참 포옹 속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안개가 그치고 맑은 청빛 파도가 온통 물결을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바다를 한참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금발머리는 아침에 일찍 급히 서둘러서 가고 경은 호텔로 돌아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이제 경은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을 꿨던 금발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 아람부라 궁전을 기타리스트의 그 만난 그 모습이 너무나 꿈과 같아서 그 호텔에 들어와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읽어주겠습니다. 니스의 바닷가에서 수많은 날들 중에 어느 새벽 니스의 바닷가에서 몇 겹의 안개 속에서 먼 길을 돌고 돌아 우연한 너와 나의 만남, 깊고 깊은 포옹, 이 짧은 영원한 순간을 역시 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으리. 마치 현실에서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장면 속에서 빠졌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니스에서 에즈빌도 생폴드방스와 똑같이 중세 도시인데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지중해가 아름다운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그런 선인장과 뭐 여러 가지 그냥 괴괴한 돌멩이로 이루어진 섬인데 그 길을 들려서 이제 생폴드방스로 옵니다. 이제 들어간 처음 장면입니다. 라콜롬보 도르 호텔은 생폴드방스에서 샤갈처럼 거기에 살던 예술가들이나 방문해서 몇 달을 머무르는 예술가들에게 식사와 호텔을 제공, 돈을 낼 수 없는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대신 내주었다고 한다. 그 기증된 작품을 지금도 로비에 전시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호텔로 유명하다. 일단 생폴드방스에서 자려면 호텔방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더라도 호텔을 잡은 이후 할 생각이다. 에스빌리즈 갈 때처럼 해안가 길이 아니고 계속 마을을 뚫고 택시는 달린다. 러시 아워인데도 휴일이라 그런지 막히지 않고 호텔 앞에 40분 만에 도착했다. 호텔 현관 앞에 벽보가 붙어있다. 기사가 읽고 성수기가 지나 당분간 10일쯤 휴가 난다고 말해주었다. 경은 성수기를 지나 한가한 시간을 택해 여행을 왔더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하는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 가서 오늘 묵을 방을 찾지? 일단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돌려보냈다. 마을을 둘러보면서 방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관광객들은 마지막 버스로 싹 빠져나갔는지 마을이 텅 빈 듯 조용하다. 성채로 둘러싸인 마을은 아뜰리에와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층에는 대부분 상가이고 2층은 살림집이다.
마을은 처음부터 기획된 것처럼 골목바다 보도블록이 잔잔한 예쁜 자갈을 심은 듯 다양한 문양으로 수놓은 듯 심어져 있다. 30대 초 디즈니랜드로 갔을 때 인간의 상상력이 위대함에 감탄을 했었다. 그런 똑같은 감탄이 흘러나왔다. 이토록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니 여기가 바로 천국 같다. 마을 전체가 기획된 한 편의 예술작품 같아. 샤갈, 피카소, 마티스, 비페, 르누아르, 시인 자크 프라브레 등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이 마을을 사랑했다. 집 한 채는 규모가 크지 않은 아담한 사이즈다. 마을 중간에 있는 분수와 골목마다의 정치가 이 마을에 정착해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욕망을 끌어냈다. 몇 번째 골목을 지나도 호텔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다. 아틀리에나 갤러리에도 거의 문을 닫고 쇼윈도에 다양한 색깔의 조명만이 가게 안을 비추고 있다. 물어보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다. 순간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을 후회가 된다. 그때 마침 검은 와이셔츠에 검은 진을 입은 남자가 큰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다. 헬로 헬로 하며 반복해서 불렀다.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지 몇 번 만에 머리를 획 돌리며 뒤돌아본다. 아, 저 휘날리는 금발은. 경은 말문이 막힌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금발도 경을 보고 놀랐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묻는다. 이 생풀 드방스 오는 것이 오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고 안 한다. 금발은 자신의 집이 바로 생풀 드방스에 있다고 했다. 경은 순간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다. 지금 자신은 호텔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여기 라콜롬보 도로 호텔 외의 호텔은 마을을 벗어나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금발이 안내해 줄 듯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더니 한참 고민하듯 아무 말이 없다. 자신의 부모님 집이 비어 있으니 자신이 거기서 잘 테니 당신은 오늘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한다. 경은 망설인다. 아무리 한 번 만난 사이라 해도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 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차로 니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니스를 가도 엑송프로방스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까지 와서 생폴 드방스를 보지 않고 그대로 떠날 수는 없다. 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참, 내가 사는 집이 샤갈이 살았던 집이라고 하면 넌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금발이 경의 가방을 빼앗아 앞질러 간다. 경은 가방을 뺏으러 금발을 따라간다. 금발과 함께 걷던 윤이 자르르 한 개가 경을 함께 우렁차게 짖으며 함께 따라온다. 골목 사이로 길게 뻗친 햇볕 한가닥이 뻗어 있다. 여기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집니다. 생폴 드방스에 이제 그래서 하룻밤이죠. (3장) 생폴 드방스에서 길을 찾다. 금발이 경의 백을 뺏어서 앞질러 간 곳은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 마을의 제일 끝에 있는 라인이었다. 왼쪽으로 골목이 새로 시작하는 담장이 덩굴로 둘러싸인 돌로 된 집에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도 아치형이었다. 개가 거실 한쪽 방석 놓인 곳이 제자리인지 가서 물그릇에 있는 물을 먹는다. 처음과 다르게 익숙해졌는지 낯선 사람에게 짖지 않은 점잖은 개다. 우리나라의 잘생긴 진돗개 비슷하다. 아래층은 부엌과 큰 서재금 거실이 있었다. 금발은 경을 쳐다보며 잘방을 안내하겠다고 하며 2층 계단을 올라간다. 경도 금발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왼쪽에는 욕조가 달린 큰 넓은 화장실과 오른쪽에는 방이 있었다. 큰 방에는 침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침대 맞은편에 생폴 드방스를 소재로 한 샤갈의 그림 한 점이 붙어 있다. 생폴 드방스를 소재로 했을 때는 고향 비테프스크를 그릴 때보다 덜 몽환정이다. 그러니까 비테프스크는 샤갈의 그 고향 러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샤갈은 그 러시아의 비테프스크를 굉장히 그리워했기 때문에 항상 그 샤갈이 그 마을을 그릴 때는 몽환적으로 그렸는데, 그 이 샤갈이 이 마을 즉 생폴 드방스를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쭉 뻗어 있다. 아치형의 테라스 중간에 조그마한 분수가 졸졸그림에 물이 흘러내린다. 지금 2층 저기 경이 잘 방을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2층에 아치형의 테라스 중간에 조그마한 분수가 졸졸그림에 물이 흘러내리고 분수를 테이블 삼아 양쪽으로 나무 의자가 놓여 있다. 금발은 자신이 먼저 의자에 앉으며 경도 앉아보라고 한다. 금발이 기둥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자 두 면으로 된 거울 화면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펼쳐진다. 아래쪽 거울과 위쪽 거울 양쪽에서 지중해가 넘슬 그리고 있다. 조금 멀리 보이는 지중해를 과학적 방법을 동원 거울 속으로 끌어들였나 보다. 경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에즈빌리스에서는 비가 왔었다. 비구름에서 가려 낭떠러지 밑으로 멋있게 보인다는 지중해를 볼 수 없었다. 저 너머의 에메랄드빛 지중해가 거울 속에서 넘슬 그리고 있다. 테라스 너머는 갖가지 작고 큰 나무로 이루는 숲이었다. 경은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일어났다. 숲을 바라며 크게 심호흡했다. 그리고 금발에게 달려갔다. 금발은 경을 깊이 포옹했다. 경은 금발이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이 너무 기뻤다. 제가 독립하면서 이 집에서 살게 된 거죠. 집 바깥은 그대로지만 안은 많이 굳혀진 집이라고 했다. 경이 한참 넋을 잃고 있는 사이 금발은 방 바깥에 있는 벽장에서 꺼냈는지 새 침대 시트와 배기 커버를 침대 위에 내려놓는다. 침대 시트를 빼고 새 것으로 갈기 시작했다. 경은 자신이 하겠다고 뺐다. 그러나 금발은 이 침대는 자신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며 다시 뺐다. 그리고 베갯니까지 갈아주고 내려가며 곧 같이 저녁을 먹게 샤워하고 내려오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제 하룻밤을 금발의 집에서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금발이 이제 자기네 집에 이 생풀드방스에 살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이 동네에 대대로 물려온 땅이 많았다고 한다. 샤갈, 미로, 마티스, 르누아르 등 많은 화가들이 드나들 때 생풀드방스와 주목을 받는 마을로 성장했다. 샤갈과 자크 브라베레 등 당대 유명한 예술가들이 죽과 함께했던 다른 예술가들이 이 마을을 빠져나가면서 한때 생폴드방스가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장으로 지낼 때 생폴드방스를 예술가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새로운 정책을 입안, 예술가들이 생폴에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한 것이 성공, 지금 이렇게 생폴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클레지오가 이름이 나중에 이제 서로가 이름이 묻는 장면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금발의 이름이 이제 클리지오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클리지오의 집안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많이 지어 예술가들에게 싸게 임대를 해서 살고 싶은 예술가들이 다 올 수 있게 유인한 것이 성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생풀 전체가 유명해지니 마을이 임대료가 조금씩 올라 생풀드방스 사람들도 더불어 윤택하게 되었다고. 그때 할아버지는 생풀드방스의 영웅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또 생풀드방스는 함부로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스클레지오의 집에서 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임대료를 일정 가격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서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주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생풀드방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집의 어떤 임대료를 마음대로 이제 주인이 어려가지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마음대로 이제 그 자본의 그 논리에 따라서 많이 올려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예술가들 뭐 잘 보는 사람들 있고 못 보는 사람들 있지만 어느 정도의 예술가들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클레지오의 집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상상력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생풀드방스라든가 샤갈이 살았다든가 저기 자크 프라베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만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대중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 마을을 좋아하고 생풀드방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시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진실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클레지오라든가 금발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이고 그리고 그 생폴드방스를 보고 제가 이제 느낀 것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이게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클레지오가 그 부모님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기타리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기타리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생업은 아니지만 가족 업을 이어서 생폴드망스를 살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하고 클레지오하고 이제 인연이 이렇게 딱 맺어지게 된 거는 경도 아람브라 궁전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얘기해준 그 아람브라 궁전을 지을 때의 그 왕이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한 게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는 그 여자들 이어링 찰랑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디에서나 집안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또 두 번째는 그 여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 그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클레지오도 경험한 것처럼 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가 공감하는 인연으로 맺어지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기에 임금이 가장 좋아하는 방이라고 해서 가이드가 안내해준 그 방이 절벽 위에 있는 어떤 방인데 아무것도 없는 베개 하나만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에 장덕주 장로님이나 김순영 권사나 몇 교회 이제 장로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그때 갔을 때 저는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임금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박한 꿈을 임금이 꿀 수 있는가? 그게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클레지오도 공감한 것처럼 해서 이제 클레지오하고 맺어지는 이런 얘기로 끌어나갔어요.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물을 수 없고 물어도 소용이 없다. 단지 순간적인 만남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너처럼 우연히 두 분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럴 때 아니면 대부분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너랑 헤어져 오면서 너를 그대로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몇 번씩 다시 너에게로 가게 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아람브나 궁전의 추억을 기타로 치고 아람브나 궁전을 지은 왕의 이야기, 왕의 방 이야기를 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할 때는 감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 기억도 못했다. 처음으로 당신이 완벽하게 나와 일치하는 의견을 보여줬다. 그런데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이름도 너에 관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왔다는 것을 알고 살을 돌려서 갔을 때 이미 넌 바닷가에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너를 만났다. 한국에서 넌 나를 만나러 온 거니? 그렇다고 했다. 왜 여기서 경이 그렇다고 했냐 그러면은 계속 이제 꿈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발이 항상 이렇게 마치 꿈처럼 나타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클레지오가 너는 나를 만나러 왔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클레지오는 농담으로 한 말에 경이 그렇다니까 하고 대답하자 경을 쳐다보며 정말을 몇 번 반복했다. 경은 꿈꾼 이야기부터 금발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이야기하려니 가슴이 벅찼다. 이미 2병의 와인도 끝났다. 클레지오가 다시 와인을 따르려 한다. 더 이상 와인을 하지 말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기타 연주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클레지오가 일어나 경의 옆으로 와 경의 손을 잡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제 잠잘 시간. 경은 이 이상한 분위기가 뭔가 하고 클레지오에 이끌려 따라갔다. 2층 계단을 지나 옥상으로 올라갔다. 클레지오가 입구에 있는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환해지면서 꽃밭이 나타났다. 와우! 이런 가을에도 웬 꽃, 투구화, 추명꽃, 갖가지 색의 국화꽃, 외승마, 꽃나무, 용담 등 갖가지 색이 어우러진 야생화 정원이다. 설치대 위에 높게 설치한 망원경도 하늘을 향해 있다. 클레지오가 경의 손을 잡고 긴 나무 의자 위에 눕힌다. 가만히 누워있어 보라고 한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한다. 자신이 내려가서 기타를 가져올 때까지 누워서 있어 보라고 한다. 이렇게 누워있으니 세상 천지에 자신밖에 없는 것 같다. 오늘은 별을 볼 수 있으려나? 하늘을 본다.
북극성을 비롯한 초저녁 별들이 깜빡거린다. 웅웅거리며 소리가 모였다. 다시 흩어진다. 술 기운 때문에 의식이 집중되지 않는다. 술에게 자신이 먹히지 않게 심호흡을 한다. 자신이 멀리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가물가물한 의식을 잡고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순간 위잉함의 모기 소리 같은 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다시 벌레들의 날갯짓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경은 무엇인가 일어나 눈을 떴다. 와우! 수십 마리의 반딧불 초롱이 이꽃저꽃으로 몰려다닌다. 클리지오가 켰던 전등불은 자동인지 이미 꺼져 주위가 어둑어둑하다. 경은 자신이 동화의 세계에 와 있는 이상한 나리 앨리스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반딧불이 생폴드방스 사랑한다. 그때 아람브라 궁전의 연주가 처음 바닷가에서 들린 것처럼 들릴 듯 말 듯 아득하게 들린다. 언제 왔는지 클리지오가 말없이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 반딧불 위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리는 듯한 기타 연주가 묘하게 어우러져 깊은 산속처럼 고저녁하다. 그러니까 경이 이제 그렇게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들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잠을 깹니다. 깨어보니 자기 클레지오가 정리해준 그 침대 속에 자기 혼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경이 잠이 깬 건 새벽 2시이다. 액상프로방스에서부터 시차 때문에 9시간 잠이 들고 2시에 잠이 깬다. 그때부터 작업도 하고 책도 읽고 후배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한다. 후배가 일어나면 같이 아침을 먹고 후배는 학교로 경은 터미널로 향했다. 어젯밤 클리지오의 기타 연주 소리가 가물가물 끊어지듯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 이유는 기억이 없다. 많은 경우로 별을 봐야지 하는 생각을 품고 아득히 의식이 멀어졌다. 클리지오는 부모님 집으로 간 것인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금의 별을 보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다. 경은 침대 맡에 있는 조명등을 켜고 백 속에서 휴대용 담요를 꺼낸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 드립커피를 배낭에서 하나 꺼내 경은 계단 복도에 불을 켜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간다. 부엌쪽의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고 커피 포트를 찾는다. 식탁 위에 어제 저녁 먹었던 음식도 깨끗하게 채워져 있다. 클리지오에게 미안하다. 기타 연주를 부탁하고 가물가물 의식을 잃었으니 싱크대 옆에 커피 포트를 찾아 물을 넣고 끓인다. 찬장에 진열된 커피잔을 꺼내었다. 드립커피 봉투 위를 찢어 커피잔 손잡이에 고정하려다가 커피 포트에 물 끓는 소리가 요란해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소리 때문인지 거실 안쪽에서 인기척과 희미한 그림자가 다가온다. 경은 깜짝 놀라 클레지오? 예스. 대답이 들어왔다. 그쪽에서 스위치를 누르든지 거실이 순간적으로 확 눈에 들어온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잤는지 거실 소파로 조립한 가리침대와 얇은 이부자리가 깔려있다. 클리지오가 잠옷 위에 가오를 걸친 듯 하품을 문 채 부엌 쪽으로 갔다. 잠을 깨워서 미안하다. 혼자인 줄 알았다. 클리지오가 미안하다고 한다. 어제 경이 의식이 없어서 일어나 남의 집에서 무서워할 것 같다. 부모 집으로 못 갔다고 한다. 경이 역시 클리지오 침대를 뺏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클리지오가 벌써 일어난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 커피 끓여서 옥상으로 별을 보러 가려는 중이었다고 한다. 다시 클리지오는 하품을 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내년 색폴드방스 갤러리 월세와 리모델링 등 재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해 지적재산권 보존위원회가 열린다고 했다. 9시에 회의가 시작된단다. 어젯밤 자기 전에 회의 준비를 해야 해 자료와 기존 월세의 통계, 리모델링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해야 하는 등 이전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 준비를 마치고 잤다고 한다. 그 다음은 아무리 생각을 돌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침대에 마치 자기 집처럼 얌전히 자고 있다. 커피를 한 모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별을 보고 와서 또다시 잠들기 시작해서 마침 별똥불이 휘익 아래 하늘로 떨어진다. 별똥불 오래간만에 본다. 커피잔을 다시 나무 의자에 내려놓고 망원경대로 올라간다. 수많은 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듯 빛을 내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이젠 더 이상 한국 어느 곳에도 별무리를 볼 수 없다. 어쩌면 경호의 방향은 그 이유였는지 모르겠다. 나중 이제 헤어지는 얘기.
경과 클레지오는 긴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경은 클레지오에게 샤갈과 자커프라브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다. 자신의 아버지는 샤갈과 자커프라브가 자주 가던 콜롬보 도로 호텔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했다. 자주 샤갈과 자커프라브의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 어릴 때라 특별히 샤갈이나 자커프라브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나중에 책을 통해 그들에 관해 읽었을 뿐이다. 대체로 그들은 낮에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예술가들끼리 모였다고 한다. 그들은 라콜롬보 도로 호텔에 몰려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그 호텔도 옛날에는 허술한 여관 겸 식당이었는데 외부에서는 화가들이 한 달 혹은 몇 달간 머무르다 돈을 지불할 수 없자 그림을 주고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후 그 화가들이 유명해지면서 그림값이 올라서 여관 주인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큰 호텔을 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호텔 로비에 그때 받은 그림을 전시하고 있어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평범한 화가들이었고 나중에 다시 평가되면서 유명해진 화가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생풀이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마을 사람 중에는 관광객들에게 듣고 그때서야 누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클레지오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샤갈, 마티스, 미로 등의 가수가들 이름을 듣긴 했지만 자신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지라 이름을 들어도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이 집은 원래 비어있다. 샤갈이 빌린 집이기 때문에 1층 작업실에서 부인 바바와 낮에는 그의 작업을 하고 밤에는 어울려 술을 마셨다고 한다. 클레지오는 샤갈이신 벨라에 관한 글에서 그녀의 침묵은 그러니까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샤갈의 고향인 비프테스크에서 같이 고향 처녀 좋아했고 같이 살았던 여자가 벨라예요. 그러니까 샤갈이 쓴 벨라에 관한 글에서 그녀의 침묵은 나의 것, 그녀의 눈은 나의 눈.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나를 알아봤고 나의 어린 시절과 나의 현재와 미래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샤갈이 비프테스크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너무나 가고 싶어했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꿈과 똑같은 추억을 공유한 벨라를 만났을 때 마치 자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샤갈 그림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왜 마을 위에 공중 둘이서 떠서 키스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제 벨라와의 그림이거든요. 그 몽상적인 그림들이 그러니까 샤갈과 벨라는 거의 그 동일시된 샤갈이 벨라를 자기와 동일시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은 얘기를 클레지오가 하고 있습니다. 경은 클레지오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한 새벽의 여명 때문인지 클레지오는 우울하게 보였다. 클레지오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나 묻지 못한다. 또 벨라는 젊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기에 만났고 바바는 이제 샤갈이 그 생풀트방사에서 만난 여자예요. 바바는 50세가 넘은 시기에 만났다. 바바를 만난 그 당시 샤갈은 성서에 빠져 있었다. 성서의 감동 소재에 몰두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은 대부분 니스의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다. 또 후기에는 스테인글라스 작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태리, 독일 등 장기 출장을 많이 갔다. 그래서 생풀트방스에 있는 날보다 떠나 있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한다. 독일 마인츠 성당에 스테인레스 글라스 작업 요청을 왔을 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 꼭 가야 하나 하고 많이 망설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집 교회를 위한 일로 받아들였다고 클레지오의 어머니께서 부인 바바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클레지오하고 그쪽 샤갈 얘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7시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샤워를 하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클레지오가 거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은 부엌에서 컵에 물 한 잔을 따라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부엌에서 아침을 대략 준비하고 싶었으나 회의 준비하는 클레지오에게 방해가 될까봐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다시 침대에 누울까 하다 테라스로 갔다. 테라스에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출을 보기 위해 기둥에 있는 단추를 열었다. 거울을 내리자마자 태양빛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울에 반사된 태양 때문에 마치 불난 집처럼 하얀에 쌓여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이제 그 클레지오의 테라스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것도 제 상상력으로 그런 건데 이제 지중해는 좀 멀리 있어요. 지중해는 멀리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중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중 그 이제 거울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이 멀리 있는 지중해를 비춰서 여기에 같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황혼이 비쳤다 그러면 황혼이 같이 양쪽이다. 굉장히 황홀한 장면인 거죠. 그런 지금 장면을 얘기를. 그래서 그 햇볕을 이렇게 햇볕이 완전히 양쪽이 다 반사돼 가지고 엄청 눈부셔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그 장면 끝나고요. 이제는 이제 서서히 그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의식이 이제 조금 들어와요. 그를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일지 모른다. 그는 자신의 직업으로 해야 하는 애널리스트의 경제 동향 분석이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마치 숙제처럼 하고 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경향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즐기게 할 수 있고 지금 이 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이제 그 부인하고는 사별하고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그 재혼했다라는 어떤 의식이 자기가 본처가 아니라는 의식 그것도 굉장히 이제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해결해 여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당연히 남편 벌어주는 돈이 내 돈이고 그러니까 내 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자의식 없이 돈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여자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남편에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산다는 거 자기 스스로의 자기 생존 자기가 만약에 남편하고 헤어졌을 때 언제든지 이 여자는 남편과 헤어졌을 때의 그 순간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존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의식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에 언제든지 그런 자의식적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이번 그의 잠적했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잠적했죠.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오히려 그는 경을 철저히 시범으로부터 분리 경이 글 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래층에서 클레지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경은 얼른 일어나 방을 거쳐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클레지오가 벌써 아침 준비를 다 했다. 경은 미안하다. 굿모닝 클레지오. 굿모닝. 경 하면서 클레지오가 다가와 가벼운 포옹을 한다. 그리고 경이 앉을 의자를 빼준다. 야채 샐러드, 빵, 햄, 치즈, 삶은 달걀, 올리브, 커피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남자로부터 이렇게 저녁, 아침까지 서비스 받기는 처음이다. 서비스 하는데 익숙한 경은 서비스 받는 게 불편하다. 그러나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경은 빵에 치즈를 바르면서 자크 프라베르 집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클레지오는 아주 가깝다고 했다. 자신의 자크 프라베르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집에서 똑바로 올라가면 같은 라인에 담쟁이가 제일 많은 집이 자크 프라베르가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지금은 물론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다. 경에게 자크 프라베르가 파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 아느냐고 물었다. 안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경이 물었다. 클레지오는 어깨를 어쓱했다. 경은 클레지오가 안다는 소리인지 모른다는 소리인지 몰라 커피를 마셔 클레지오 얼굴을 쳐다봤다. 이것은 자신의 추측일 뿐이라면 클레지오가 말했다.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인간의 에너지를 완전 소모시키는 곳 아니냐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심리적 충족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리적으로 허해지죠. 자크 프라베르의 시를 보면 단순하면서 그 속에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파리를 견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로 이사 온 후 자크 프라베르는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오늘 자크 프라베르 집과 이 마을을 둘러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마지막으로 샤갈 무덤으로 가려고 한다.
벨라를 잃은 이후 벨라를 어디서 잃었냐 그러면 뉴욕에서 갑자기 죽어서 뉴욕에서 잃고 그리고 이쪽으로 생풀드방스로 와요. 그리고 니스 시대로 들어가 메세나 광장 등 시내를 좀 보고 오후에 엑상프로봉스로 돌아가려고 한다. 경은 오늘 일정을 클레지오에게 말했다. 점심도 좋은 레스토랑에서 너 클레지오 마르리를 경이 잘랐다. 너 클레지오 이것으로 충분히 고맙다. 지금부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클레지오는 경에게 내년 겨울에 정말 아이슬란드에 오로라 보러 갈 것이냐고 물었다. 경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겨울에 아이슬란드에 갈 것이다. 클레지오는 여기 와서 며칠간 지내다가 같이 출발하자고 했다. 경은 너 아이슬란드에서 만나자고 했다. 클레지오를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경이 말했다. 아이슬란드에서 더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경이 클레지오가 하던 대로 어깨를 어색하며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환상적인 기타 연주를 들은 적이 없다. 지금도 충분하다 경이 말했다. 그리고 클레지 너의 소설을 보고 싶다고 했다. 자신도 그러고 싶다. 좀 더 유명해져서 언젠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더 열심히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클레지오 때문에 소망이 생겨 그것을 소설로 쓰고 싶다고 했다. 먼저 가깝다는 자크 프라베르 집으로 갔다. 정말 붉은 벽돌이 아담한 건물에 온통 담장이가 뒤덮은 집이 나타났다. 창문이 있는 쪽만 담장이가 침입을 못한 것 같다. 창문으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크 프라베르를 상상해본다. 어렵지 않고 쉬운 문장으로도 인간의 심리를 깨뜨려보고 있는 시를 볼 때마다 아무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자크 프라베르를 생각했다. 그럼에도 자살 기도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집도 클레지오네 집 규모만한 집이다. 동네가 다 그만한 아담한 집으로 지어졌다. 샤갈이 무지는 마을 공꽃에 있었다. 묘지의 도리에 샤갈이 자주 그렸던 염소나 닭이 그려져 있었다. 사람들이 놓고 간 돌들이 소복이 쌓여있다. 경은 무지를 내려다보며 샤갈을 생각했다. 샤갈이 자신처럼 사랑했던 벨라가 미국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갑자기 죽었다. 그 충격으로 1년 이상 작업을 못하고 혼자 된 외로움 속에서 벨라만을 추모했다. 외로움의 강을 건너 둘째 부인 바바를 만났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였다. 여기에 바바와 함께 묻혀있다. 샤갈은 죽어서 벨라를 찾을 것인데 벨라는 여기 없다. 사장은 생불드방스에서 서울로 돌아온 장면이고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인데요. 제목을 이상한 동거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그 경의 남편이 이상하게 잠적됐죠. 경도 남편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경험을 못한 어떤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사정에 가서 풀리는 장면입니다. 풀리는 장면인데 그 사장에서 경의 남편이 그렇게 이상하게 잠적하게 된 건 어떤 사건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몇 년 전에 은행 지점장에게 소개한 어떤 중국 펀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지점장이 몰락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이 경이 남편한테 의논 없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몰빵을 한 거예요. 몰빵을 했는데 그 집 판 사실을 남편은 대학 교수였는데 남편인데 알리지 않고 남편이 우연한 기회에 찾다 보니까 그 집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지점장은 여자 은행 지점장이 뭐 어떤 애널리스트 경의 남편을 핑계 대면서 그분이 이게 잘 된다 그래서 샀더니 그렇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그 은행 지점장 남편은 결국은 경의 그 남편을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건과 휘말리게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편이 그 은행 지점장인 그 부인을 너무나 내몰라라 하고
그 여자는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희 남편이 그 병원에서 그 여자를 이제 경희의 집으로 경희 도착한 날 집에 데려오는 이상한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장면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호 손님이 바로 지점장이 되네. 경은 그 순간 지점장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과 남편과 그 갈등이 이제 그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장면만 지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어젯밤부터 무거웠던 가슴이 확 열렸다. 기분도 가벼워졌다. 다음날 아침 준이 일어나기 전에 빵과 오믈렛과 야채, 과일을 준비했다. 그리고 준이를 깨워 세수를 시키고 유치원 버스가 오기 전에 어제 입은 주름을 펴서 정리해둔 외출복을 가져왔더니 준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집에 그 도착했는데 바로 아랫집에서 그 남편이 사고가 나서 바로 아랫집에 어린이 유치원생이 있는 사고가 나서 그 애를 돌봐주게 갑자기 된 거예요. 이 경이. 그래서 이제 준이라는 애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인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경인의 집에 그러니까 갑자기 준이가 와 있죠. 그다음에 은행 지점장 금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이 그 전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들은 거죠. 은행 지점장이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인데도 지금 알리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이제 혼자 두면 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집을 데려왔는데 그 상황이 처음에는 경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차츰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되는 얘기입니다. 경은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입었던 옷이라 안 입겠다는 것이다. 당황해 경은 준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준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 준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준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한쪽에는 장난감이 진열된 장고 옷 수첩장이 있었다. 내가 입고 싶은 것 고르라고 했더니 서랍에 정리된 옷들을 다 뒤집어 옷을 방바닥에 내팽개친다. 경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어제부터 보이지 않는 엄마로 인해 여차하면 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짧은 하얀 티셔츠와 하늘색 바지를 고른다. 준아, 티만 입으면 너무 추울 테니 점프도 하나 더 가져가 볼까? 준은 가만히 있다 서랍장 맨 윈 서랍을 다시 연다. 그 속에서 점퍼는 다 꺼낸다. 용케 하늘색 점퍼를 찾았다. 아래 바지와 색깔을 맞추려는가 보다. 준이 멋쟁이네. 어떻게 하늘색 바지에 하늘색 잠바를 골랐어?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경이 준이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이 바지 입을 때는 이 잠바를 꼭 입어야 멋있다고요. 그래. 준이 멋쟁이라고 친구 많겠네. 네, 많아요. 이제 준이 기분이 풀어진 것 같다. 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일어서자 아래층 할머니 집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래층 할머니 집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은 생풀드방스 가기 전까지는 이웃의 일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이웃집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웃집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항상 무서워가지고 방에 이제 현관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열어놓고 사는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무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비 그 관리소장인데 자꾸 이제 신고가 오고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불편해가지고 일어나는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그 생풀드방스에 갔다 온 이후에 그런 이웃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할머니 얘기로 들어갑니다. 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서자 아래층 할머니 집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침부터 현관문을 열어도 앞집에서 갈리시로 전화를 했다고. 경은 아침이 정리되는 대로 가보겠다고 하고 일단 그와 지점장 아침을 챙겼다. 준이 먹은 것과 똑같이 오믈렛과 과일, 커피를 준비했다. 어제 늦게 돌아온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2인분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려두고 지점장이 있는 방으로 가서 경이 준비한 옷을 주고 갈아입고 싶으면 이것으로 입으라고 했다. 그리고 식탁에 아침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경은 계단으로 내려가서 직장 여성 같지 않게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어떻게 저런 여성이 그런 큰 일을? 경은 이해가 안 간다. 완전 주눅이 들어 물을 놓고만 해도 화들짝 놀란다. 그러니 대화는커녕 말을 붙이기도 힘들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할머니는 설거지 중이다. 경은 할머니 보고 옷을 입고 옥상으로 가자고 했다. 옥상은 와. 할머니와 한판 붙어보려고요. 많이 경의 얼굴 보다 농담인 줄 알고 그게 뭐가 있는데 하고 물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말 할머니는 집에 갇혀 있었구나.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지. 할머니는 적주 협작증이라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 걷지 못한다. 그래서 먹거리나 필요한 것은 그의 아들이 사다 주는 모양이다. 할머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옥상으로 갔다. 할머니는 옥상을 보고 이런 곳이 있었나? 내가 아들 보고 상추나 고추 같은 것 좀 심게 해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여기를 안 데려오더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네. 옥상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은 하단이 제법 커서 그 하단 구석에 야채를 심을 수 있다. 아마 아드님이 할머니를 여기까지 데려올 사람이 없어 그랬나 봐요. 제가 내일 꽃시장 가서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야채 모종을 사올게요. 할머니랑 같이 해요. 그래? 세상에 이런 데가 있었는 줄 누가 알았겠노? 할머니 그럼 제가 하루에 한 번 여기에 모셔다 드릴 테니 현관문을 이제 닫고 지낼 수 있죠? 할머니는 경의 얼굴을 힐끔 본다. 그래 나는 밥만 먹고 여기 와서 농사 지을란다. 할머니 이 옥상도 할머니 혼자 하면 안 되니까 5주만 여기서 농사를 지으세요. 제가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놓을 테니 아이고 마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생겨 살 것 같다. 할머니 경의 손을 잡고 언제까지 흔들어댔다. 경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감상에 젖었다. 그때 핸드폰 소리가 울렸다. 경은 얼른 할머니의 손을 놓고 핸드폰을 열었다. 어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다음 학기 글쓰기 반을 맡아달라는 부탁 전화였다. 매주 고정된 시간을 지키는 게 부담스러워 지난 학기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수락을 했다. 옥상에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냥 막연히 보면은 이게 뭐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1장과 4장 즉 경이 남편하고 갈등을 가지는 부분과 제일 마지막에 남편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그 경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들과 공유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경이 생불투방스에서 갔다 와서 뭘 배웠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지 않고 읽게 되면은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고 누군가는 저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냐? 너무 처음 1장과 그 4장의 이제 경우의 모습이 너무 바뀌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을 찾은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경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의 남편이 그 지점장을 여자 지점장을 집에 데려온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한국적 정서로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금발머리에 대해서 쓰면서 나중에 클레지오로 연결을 되니까 남자들 중에서 어떤 남자 작가들 중에서 소설가들 중에서 저인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의 애정 문제에 이상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아니다. 내 사생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너무 클레지오하고
그 경의 관계를 너무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오히려 더 흥미로웠을 텐데 너무 그런 관계에서 끝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남녀 관계를 항상 섹스 문제로 연결하는 대부분의 남자들, 특히나 남자들이 대부분 남녀 관계는 섹스 문제라고 생각. 여자들은 굉장히 무드를 좋아하거든요. 어디든지 남자하고 대화만 할 수 있으면은 대화 있고 그리고 자기하고 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은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언제든지 꼭 중요한 것을 어떤 성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고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삶에 있어서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소설을 사실 썼는데 이 소설이 나오자마자 제가 12월 달에 출간을 했는데 1월 달부터 우리가 코비드가 있었잖아요. 코비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소설을 그러면은 썼느냐 그러면 이 남프랑스는 너무나 그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거를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고 가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써자. 소설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어떤 기한을 한 거고 그 전경을 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진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같이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생풀트방 그 남프랑스 갔다 온 다음에 남미를 다녀왔어요. 한 달간 남미를 다녀왔는데 지금 남미도 제가 여행 잡지에다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쉬운 장소 갔다 와서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그냥 내 추억 속의 한 장면으로만 남겨둬야 되는 그런 장소를 빼고 남프랑스라든가 남미 같은 데는 내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지금 남프랑스를 전부 다 이제 잘랐어. 지금 한 6번 연재를 했거든요. 지금 계속 쓸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프랑스하고 다르게 또 남미가 가지고 있는 어지러움, 그 환상성 같은 것들이 뭔가, 그리고 남미가 주는 어떤 역사성이 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행을 추적하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하나 이 생풀투방스의 길을 찾다라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